자, 우리 생각이란 걸 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친구는 누구냐면 이 삼각함수라는 친구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근데 매번 함수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접두사라는 친구가 지수, 뭐 로그, 유리, 무리, 다항, 뭐 다양한 친구들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굳건하게 함수에 대한 내용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누가 들어올지 몰라도 y는 fx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 실수 입장 누구라고요? 나 실수, 즉 변수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정의 역입니다 라고 부르죠. 그럼 실수가 투입이 됐을 때 어떠한 대응 관계에 의해서 결과물들이 나오는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넣는 친구들은 뭘 넣는다라고 배우고 있죠? 실수를 넣는다라고 배우고 있죠. 근데 삼각함수라는 친구의 첫 번째 제목을 보세요. 뭐가 나왔어? 일반 각이다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생각을 해볼까? 각이다라는 친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뭐 30도, 45도, 60도 이렇게 특수각부터 시작해서 27도 이런 다양한 친구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각은 0도부터 360도까지에 대해서만 배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그러면 태권도를 보니까 540도 돌려차기가 있던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360도를 간 다음에 180도를 더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360도를 넘는 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나타난 개념이 각에다가 일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반각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이 친구는 음수로 이루어진 각도 얘기할 수 있고 양수로 이루어진 각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0도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의 큰 장점은 360도보다 엄청나게 큰 각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그 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반직선 두 개, 시초선이라는 친구하고 동경이라는 친구 두 개를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초선은 뭐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X축의 양의 방향의 직선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친구를 뭐 할 거야? 좌표 평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X축의 양의 방향으로의 반직선. 그럼 이 친구가 누구라는 거지? 시초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반직선 또 하나를 드릴 건데 뭐 요 정도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위랑 비슷합니다. 얘는 고정이고 이 노란색 선이 여기를 기점으로 뱅글뱅글뱅글 돌아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때 이 노란색 선과 핑크색 선이 벌어진 요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각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이 각이 360도 이상 또는 음수도 얘기할 수 있는 일반 각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만큼 벌어진 각도를 45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그 45도는 어떻게 잰 거예요? 시초선과 동경이 벌어진 정도를 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애가 이 노란색을 시계 돌리듯이 한 바퀴 돌리고 또 돌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돌려서 요만큼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문제요? 야, 45도에 대한 동경의 위치야 360도 더하기 45도에 대한 동경의 위치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회전한 양 그리고 방향에 의해서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동경이 이렇게 위치했는데 실상 몇 바퀴를 돌아서 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 없어?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동경을 보고 이 동경이 1, 4분면에 45도란 각이라고 표현이 됐어도 그게 몇 바퀴, 즉
얼마만큼 회전을 했습니까? 라는 양 또는 회전 방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중요해지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360도를 몇 바퀴 돌렸는지 아니면 양의 방향으로 돌렸는지 음의 방향으로 돌렸는지는 몰라. 그래서 여기에 n이다라는 친구를 우리가 정수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친구는 내가 여기서부터 돌렸는데 양의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10바퀴를 돌렸어. 그럼 10바퀴 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 와 있지? 다시 시초선으로 와 있지.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바퀴를 돌렸어. 그럼 마이너스 5바퀴가 돌아오고 다시 시초선에 원 위치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각은 실질적으로 뭐예요? 0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 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회전한 양과 방향을 얘기해주고 여기에 있는 각이 누굴 얘기해준다? 동경의 위치를 얘기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죠? 동경이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 그 친구가 그냥 단순하게 45도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 줘야 올바른 표현이 되느냐? 네가 얼마만큼 회전하고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올바른 각의 표현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반 각은 동경의 위치를 보고 표현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반 각에서 첫 번째 목적이 나왔어. 자, 여기 다시 봐볼래? 나는 X가 실수라는 걸 알아요. 이 실수라는 친구는 엄청나게 커져서 양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도 갈 수 있겠죠. 즉 끝이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운 각은 0도부터 360도까지만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일반 각을 배우니까 이 각도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엄청나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범주가 각, 나는 범주가 실수. 그러니까 우리 둘의 단위는 같은 단위, 다른 단위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삼각함수라는 친구의 정의역에 들어갈 친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cm 곱하기 30도를 해보세요. 자, 센티미터와 도의 단위가 틀리니까 계산 결과를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당연히 목적이 뭐가 되는 거야? 야, 이 일반각이라고 불리어지는, 즉 우리 입장에서 일반각은 60분법이다 라고 불리어지는 이 친구들을 뭐 하자? 실수로 바꾸는 작업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 실수와의 작업이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호도법입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냥 간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 자, 원을 하나 갖고 옵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즉 원의 중심을 지나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거지? 지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약속을 잡아야 돼. 무슨 약속이냐면 일반 각에서 호도법, 즉 60분법으로 이루어진 각도라는 범주가 실수로 바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룰은 감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첫 번째 룰이 뭐냐면 이거야. 원들 중에서 부채꼴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부채꼴은 어떤 부채꼴이니? 라고 얘기하면 반지름은 당연히 R일 거고 이 부채꼴에 이만큼의 호가 존재하겠죠. 이 호도 누구인 친구? R인 친구를 잡을 거예요. 호의 길이가 R인 친구.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약속을 잡길 요만한 부채꼴을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1라디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각을 뭐라고? 각도, 즉 60분법으로 이루어진 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친구를 갖고 온 거야. 나는 1라디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자, 생각을 해볼까요? 뭘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1라디안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R이었어. 맞죠? 근데 지금 이 원에서 보면 여기 위에만 보세요. 반원이시죠? 그럼 반원의 둘레는 뭐가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이 반원에 대한 둘레는 파이 R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죠? 근데 파이 R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야, 너 파이 R은 요만한 각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비례 관계를 써서 18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파이 R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1라디안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R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으니까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1 라디안이다 라고 쓰는 친구가 180도의 R입니다 라고 쓰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 R과 R은 약분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가만히 보자.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파이는 원주율 3.14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 1라디안이라는 친구는 파이분의 180도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60분법, 즉 3.14로 나누니까 180도는 60도보다는 조금 작은 각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1라디안이라는 친구는 이 60도보다 조금 작은 각에 대응되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목적이 y는 fx에서 삼각함수의 x에 들어갈 정의역, 즉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도, 디그리를 없애고 싶은 거지. 근데 여기에 뭐라고 붙었어? 1라디안이라고 붙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라디안을 생략해서 파이분의 180도에 해당하는 친구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 거야? 1입니다 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는 꼭 암기해 주셔야 돼. 파이분의 180도가 누구라고? 1이라는 실수화가 돼버린 거야. 자, 근데 복잡하잖아. 선생님, 파이분의 180도가 1이라는데 우리가 아는 각도는 특수각, 즉 뭐 30도, 45도, 60도 이런 친구 위주로 쓰는데 그래서 준비했어요. 뭐요? 간단하죠.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세요. 자, 양변에 파이를 곱하시게 되면 파이라는 이 실수, 즉 실수 입장에서 3.14라는 친구가 되겠죠. 이제 라디안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실수 파이가 누구에 해당되는 친구가 된 거야? 180도에 해당되는 친구가 된 거야. 즉 우리는 호도법의 기준이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미 배웠죠? 자, 얘들아, 0도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호도법으로도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30도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 이 친구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니? 자, 45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파이. 6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파이. 9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135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2분의 파이인 90도와 누구를 더하면 돼? 45도를 더하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을 다 이 친구들의 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반각, 즉 각도로 표현된 이 친구들이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실수라는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단위가 다른 계산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잘 모르겠으면 하나만 기억해라. 파이라는 그 실수의 값에 대응되는 60분법의 값은 누구다? 180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180도라는 도를 안 쓰고 파이라는 값으로 대체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들어갈 실수라는 입장이 충분히 커버되겠죠.
자, 그럼 방금 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누구라고? 파이라는 이거 누구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나 실수야. 무리수 알잖아요. 원주율 3.14. 파이도 아닙니다. 파이가 해당하는 60분법은 누구야? 180도예요.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호의 길이와 넓이. 다들 공식으로 많이 암기하고 계시죠?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원 하나 드리고 중심을 지나는 직선, 지름이 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부채꼴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반지름은 R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표현하길 L이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친구 하나가 여기는 중심각입니다 라는 친구를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L은 뭐라고 들어가 있어? R 세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단위를 반지름 길이의 단위와 세타, 원래대로 치자면 60분법 입장에서는 길이 단위하고 계산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 세타가 라디안, 즉 호도법으로 변환됐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시게 되면 편안하게 계산을 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이 면적, 자, 넓이라는 친구가 S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됐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리고 R 세타가 있으니까 2분의 1 RL이라고도 암기해서 문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아 보세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전체 이 파이라는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공식 암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조그만 원 하나 드리고 좌표 평면 드리고 뭐 조금 큰 원 하나 드리고 좌표 평면 드리고. 자, 그러면 얘들아 볼게요. 자, 이 원이라는 친구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입니다 라고 할 거고, 이 친구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두 원의 사이즈는 확실하게 다름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뭐 배웠어? 시초선과 동경이다 라는 친구를 배웠잖아. 그럼 내가 그 동경이다 라는 친구를 우리 그래도 편안하게 요 정도, 그리고 얘도 같은 위치에 동경입니다 라고 잡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세타, 그 다음에 여기도 세타, 호도법으로 표현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세타는 지금 원의 반지름이 다르더라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다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자,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원과의 교점에서 수선의 발을 X축에 내릴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과의 교점에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친구가 존재하겠지? 그게 누구야? 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나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 세타와 직각이 똑같으니까 나머지 각도 똑같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조그만 직각삼각형과 여기서 만들어진 큰 직각삼각형은 뭐가 된다? 닮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R, 반지름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제가 x1, y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 여기에 좌표는 x2, y2 라고 얘기할게. R'이야. 자, 근데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는 알아. 뭘 알아요?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면 길이비가 똑같다라는 사실 하나는 알고 있을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동일한 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는 빗변 대 빗변의 비가 밑변 대 밑변의 비와 높이 대 높이의 비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을 놓고 보았을 때, 야, 반지름의 길이가 다 달라도 세타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친구들이 존재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반지름분의 x 좌표값, 반지름분의 y 좌표값, 그 다음에
X좌표분의 Y좌표값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의 친구는 반지름의 사이즈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동일한 B의 값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뭐라고? 동경H가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나는 몰라요. 나는 일반각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일반각이고 호도법으로 번역됐으니까 실수에 해당하는데 제가 실수라는 값이 들어가면 화살표 뭐 했다는 거야? 대응을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응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짧던 길던 뭐예요? 반지름분의 X라는 값과 반지름분의 Y라는 값은 사이즈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X분의 Y라는 값도 사이즈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지. 어머나 넣었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구조야? 함수의 구조잖아. 그래서 이 친구를 일반화시켜서 우리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표현을 할 때 선생님 원의 반지름이나 그 다음에 좌표, 원 위의 점에서의 좌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친구를 일반화시키게 되면 저는 R분의 Y가 돼요. 저는 R분의 X가 되고 저는 X분의 Y가 된답니다 라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세타만 일정하다면 나오는 결과값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동일하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거죠? 삼각함수라는 친구를 만들어내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와 함수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B는 삼각 B에서는 특수한 각들만 얘기한다 라고 했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삼각함수는 요 세타 자리에 실수 전체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겠지. 하지만 삼각함수의 계산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특수각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다시 와봐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써봤는데 사인 세타라는 이제 함수, 이제 사인 함수죠. 얘는 R분의 Y가 된대. 코사인 세타라는 코사인 함수는 R분의 X가 된대. 탄젠트 세타라는 탄젠트 함수는 X분의 Y가 된다 라고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나 머릿속에서 번분수가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R 약분되고 X분의 Y만 남잖아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탄젠트 세타로구나 라는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원을 다시 한번 갖고 오시고요.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동경을 계속 어디로 잡고 있죠? 1사분면에 잡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경위치가 2, 3, 4, 4분면에 잡혔을 때 삼각함수의 해석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언제나 중요한 거 수선의 발은 무조건 어디로 가줘야 됩니까? X축으로 내려주셔야 된다라는 약속 하나 꼭 갖고 가주세요. 뭔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얘가 시초선이잖아요. 그럼 동경이 존재하겠지. 동경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동경이 일치하면 각은 몇 개? 여러 개 나오잖아. 그게 일반각이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1사분면 위에 동경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벌어진 정도는 내가 아직 몰라서 여기 있는 친구의 수선의 발 일단 내리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내가 벌어진 정도를 세타. 선생님, 반지름이 R이면서 중심이 원점인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저 원점이고 반지름이 R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 위에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선생님, 지금 네가 앞에서 얘기한 걸 생각해보면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의 대응 결과가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라고 돼버리는데, 근데 만약에 세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동경을 그어버리면 이 동경은 반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우주 저 끝까지 날라버려. 그러면 너 이거 r, x, y는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면 뭐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 방금 얘기했잖아. 원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만들어진 삼각형끼리의 길이 b는 다 일정하므로 세타에 대한 값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첫 번째 지킬 룰은 뭐야? 선생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인 R인 원 위의 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을 뭐 랜덤하게 네 마음대로 잡으세요. 잡았죠?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표를 X1, Y의 1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이 X1, Y1에선 무조건 기본 룰 뭐예요? 삼각함수를 해석하기 위한 기본 룰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그럼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완성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그 직각삼각형에 뭐 한다고요? 원점에 가까운 각을 내가 기준으로 잡아서 해석을 하실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거지. 그 해석을 하실 때 내가 누구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원위의 점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헷가닥 하실 단어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죠. 위의 점입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의 점, 위의 점이겠죠? 자, 위의 점입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위의 점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우리는 뭐하기? 대입하세요. 자, 그럼 어디다 대입합니까? 나 원의 방정식이 네가 대입돼줘야 되겠지. 그 원의 방정식이 누구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친구에 누가 대입된 거지? x1, y1이라는 친구가 대입된 거지. 근데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럼 잠깐 기다려봐. 야, 우리가 지금 여기 길이가 r이고 여기 길이가 x1, 여기 길이가 y1입니다 라고 잡아놨죠? 자, 그러면 선생님 사인 세타는 누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r분의 y1이 된다고. 자, 다시 뭐라고? 선생님 사인 세타라는 친구가 누가 나온다고요? r분의 y의 1이라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 너 여기 y1과 여기 y1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양변에 r을 곱하게 되면 y1이라는 친구는 누가 되는 거지?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야. 야, 코사인 세타도 잡아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겠어? r분의 x1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어? 그럼 마찬가지로 x1도 r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 내가 요 친구 대신에 누구를 쓸 거야? r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제곱을 쓸 거란 말이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식이 누구예요?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으로 바꿔도 문제 없잖아. 그리고 전개해서 양변을 r 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된다면 내가 보기에 이쁘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공식이 튀어나오는데 이 공식은 정확하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피타고라스 아저씨 덕분에 튀어나온 거가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즉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이다 라는 건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언제든지 뽑아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우리끼리만 내 마음속의 공식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색해하는 그거, 자, 아까 삼각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켜야 될 룰은 뭐 한다고?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거야. 근데 1, 4분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2, 3, 4, 4분면은 좀 이해도가 딸릴 수가 있으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원을 그려도 그만 안 그려도 그만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합시다. 시초선을 무조건 약속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적당하게 1, 4분면에서 동경을 뭐 한 요 정도로 잡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는 내가 야, 우리 둘이 벌어진 값을 세타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를 얘기해야 되니까
야, 동경 반직선이라며? 적당히 끊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끊을 수가 있겠지. 그럼 지금 이 시초선과 동경으로 이루어졌을 때 적당한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당연히 이때의 길이, 즉 뭐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 이 친구를 X, Y라고 얘기해 주세요. 움직이는 동점 P, X, Y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 거리가 되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고, 나는 X, Y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X, Y는 값이 아니고 변수란다. 근데 지금 나의 동경은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지? 1사분면. 그럼 얘들아 봐볼까? 루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반지름 R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느끼시겠죠? 자, 요것분의 Y. 그래?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그 다음에 X분의 Y라고 얘기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즉 세타라는 각에 해당하는 사인 함수값, 코사인 함수값, 탄젠트 함수값을 다 알아챌 수 있는데, 이게 다 뭐야? 나는 거리 개념이니까 무조건 양수. 우리는 1사분면이니까 둘 다 양수. 양양양. 그래서 너는 1사분면 동경 입장에서 모든 삼각함수의 부호가 누구다? 양수. 그래서 all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엔 동경을 2사분면에 그려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 보실 건 뭐예요? 시초선이 여기 있다는 거야. 아니, 1사분면만 해도 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왠지 이렇게 내리면 맞을 것 같은데, 2사분면만 가도 핑크색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가기도 왠지 이쪽으로도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저기 뭐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언제나 동경에서 어디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자, 여기 주의합시다.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삼각함수 값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세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여기 원점에 가까운 요 각에서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내가 지금 사인 세타를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이 나오시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뭐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 위에 점을 또 한 번 X, Y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 그리고 여기인데, 자, 요 빗변의 길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나 X, 나 Y인데, 저기에 있는 X, Y는 무슨 수야? 임의, 은이가 변수거든? 아직 부호 처리가 안 됐어. 그럼 여기 와봐봐. 나 사인이고, 나 코사인이고, 나 탄젠트인데, 지금 나는 이 점이 몇 사분면 위의 점이죠? 2사분면 위의 점이죠. 2사분면 위의 점은 X 값이 뭐가 나와? 음수. Y 값이 누가 나와? 양수. 그러면 나 양수인데 나는 누구야? 음수지. 근데 난 음수분의 양수니까 나도 누구야? 음수지. 그러면 2사분면에 위치한 동경에서 해석한 삼각함수의 부호는 누구만 양이야? 2분만 양이잖아요. 그래서 2사분면은 사인만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동경은 한 이쯤에다가 얘기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헷가닥 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시초선이 여기 있고 내가 해석할 세타는 얼마만큼 해석하는 거야? 이만큼을 해석하는 거야. 근데 나는 무조건 약속처럼 뭐 할 거예요? 여기에 즉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럼 내가 해석할 이 세타에 대한 삼각함수는 누가 담당해 주실 거예요? 요만큼의 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에서 해석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의 점이 X, Y라고 잡혔을 때
내가 지금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하니? 3, 4분면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x도 음수, y도 음수잖아. 여기 와봐봐. 분모는 언제나 양수, 분자 음수분의 음수니까 나는 뭐 나오지? 양수. 그러면 너는 누구만 양수가 된다? 넌 탄젠트만 양수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은연중 동경이 어디에 존재하든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가 원하는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해석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라스트 하나만 해봅시다. 뭐요? 그러면 야, 동경을 이번에는 이렇게 줄게. 그럼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너 또 P, X, Y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너는 몇 사분면의 점이니? 4사분면의 점이요. 그럼 X가 양수고 Y가 음수 나오겠지. 자, 음수, 양수. 내가 누구야? 난 코사인이잖아. 그러면 4사분면에 위치한 동경에서는 누구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각각의 동경의 위치, 즉 점이라든지 동경이 위치하는 4분면에 따라서 어떤 삼각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얼싸탄코라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얼싸안코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자, 동경의 별표 치시고 어디에? 3, 4분면에. 자, 잠깐 스탑. 자,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얘들아,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내가 동경인데 내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지? 3, 4분면에 존재한다는 건데 나는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문제 앞에서 각입니다 라는 친구의 동그라미를 쳤지만 그 각은 무슨 각이 되는 거죠? 일반각이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일반각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센스 있게 생각해 보자. 내가 동경을 만드는데 동경을 3, 4분면에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문제는 동경이 위치한다고 그 해당 위치에 해당하는, 아니 좀 이상하지만 해당 동경의 각이 하나라는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일반각 때문에. 일반각이 아닌 그냥 각이었으면 아유 선생님 3, 4분면의 각은 몇 도부터 몇 도까지죠? 180도 초과 그 다음에 270도 미만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각이라면 3, 4분면은 이렇게만 표현해줘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일반각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돼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동경이 위치한다고 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길 바래요?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친구를 꼭 넣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 180도 초과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미만에 해당하는 각들은 다 몇 사분면에 존재한다는 거지? 3, 4분면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1, 4분면에 존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0부터 90도까지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친구를 얘기해야지 1, 4분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경이 3, 4분면, 1, 4분면, 2 또는 4, 4분면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잊지 말자 360n 붙여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5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800이지. 마이너스 1800에서 180을 더하면 어떻게 돼? 1620이잖아. 그럼 난 마이너스 1620도부터 90도 더 커요? 그럼 1530도가 되겠지? 5번이 해당하는 각이로구나. 그러니까 2, 4분면의 각이라는 말이 힌트가 될 거야. 2, 4분면의 각이다라는 말을 가지고 알파의 범위를 얘기하자면 360n 더하기 그 다음에 90초가 알파 360n 더하기 180 미만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근데 3분의 알파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3으로 다 나누시면 되잖아. 자, 그러면 120도 n 더하기 30도 3분의 알파 초과 그 다음에
120도 n 더하기 60도 미만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고 여기 n의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수 누구든지 다 넣어보세요. 음이든 양이든지 간에. 자, 그럼 n에다가 0 넣게 되면 30도와 60도를 가니까 n이 0일 때는 몇 사분면을 가는 거야? 1사분면을 가겠죠. 자, n이 1이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2사분면 가겠죠. 자, n이 2예요 라고 얘기하면 270도하고 그 사이니까 몇 사분면이겠지? 4사분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n이 3이면요? 선생님 우리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사분면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를 못 가? 1, 2, 4를 가니까 3, 4분면은 못 가겠구나. 존재할 수 없는 친구가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입니다. 자, 540번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그려주세요. 자, 아까 배웠죠? 선생님, 기준이 되는 호도법과 60분법은 무조건 파이는 180도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파이는 180도.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무슨 생각이요? 라고 얘기하면. 자,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가자 이거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여기 봐봐. 나 8분의 3이잖아. 그러면 나 8분의 1을 해. 그럼 여기다가 8분의 3 곱하면 여기다가 8분의 3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가볼까요? 얘들아, 6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30도죠. 6분의 5파이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지. 즉 180도에서 30도 뺀 거니까 150도란 느낌? 그럼 답은 니은. 자, 디귿 보세요. 자, 파이를 12분의 11을 곱했어. 그럼 여기도 12분의 11파이는 180도 곱하기 12분의 11이겠죠. 자, 180이 11로 나눠지니? 네, 15가 되는데요. 15 곱하기 11은 누구야? 165가 되겠죠. 그럼 디귿도 참. 자, 미음 보세요. 파이를 4로 나누면 몇 도야? 45도죠. 45 곱하기 7하면 어떻게 되겠어? 315도 나오는 거 확인했지? 그럼 미음 참이시고요. 이건 나, 다, 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자, 문제의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고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데 이 둘이 뭐한대? 일치한대. 자, 여러분들아, 동경의 위치관계 중에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 다 기억하시나요? 자, 첫 번째 뭐였죠?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이 일직선상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동경이 Y는 X축 대칭일 때 라는 5가지의 관계가 우리 강의에 있죠. 자, 한번 복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선생님은 이걸 암기시켰어? 아니지. 위치관계를 보고 그림을 그려서 파악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선생님, 세타의 번호가 0과 파이 사이니까 그래요. 뭐 복잡하게 그릴 필요 있습니까? 편안하게 1사분면에 동경 세타 하나 그리시죠. 자, 6세타는 세타의 6배가 되니까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돌았어요. 그래도 뭐가 된대요? 우리는 동경이 뭐한대? 슈르륵 가서 뭐 6세타라고 쓴대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자, 일치한답니다. 야, 그러면 너 동경의 위치가 일치하니까 너 6세타라는 친구는 2n 파이 더하기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그랬지? 저는 시초선에 원상복귀하고요. 제가 이제 동경을 나타내는데 6세타의 동경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세타인데 저는요 2n 파이 어차피 이건 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더하기 저도 누구야? 삼각형. 그럼 난 이 둘을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어요. 그럼 5세타라는 친구는 뭐가 돼? 뭐가 되긴요? 2n 파이 더하기 삼각형에서 2n 파이 더하기 삼각형. 오해를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n 대신에 n 프라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요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의 결과가 뭐 2n 파이. 왜죠?
여기 n과 여기 n의 차가 어차피 정수가 나올 거라 새로운 정수 이름표 m 하나 써줬습니다. 뭐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5분의 2 m 파이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5분의 2m 파이가 세타인데요. 걔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존재합니까? 0과 파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아까 내가 뭐라고 잡았어? 정수라고 잡았으니까 m이라는 친구는 0은 당연히 안 되겠고 1 됩니까? 네. 2 됩니까? 네. 3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m이 1일 때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파이와 m이 2일 때 5분의 4파이가 내가 원하는 세타의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크기에 대해서 대칭이 지납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근데 세타의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자, 얘들아. 제가 세타를 이렇게 그렸어요. 나 세타. 그럼 5세타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동경의 위치는 누가 되는 거야? 5세타. 근데 여기 보세요. 나 여기서 이만큼 백을 하게 되면 이 백의 위치가 뭡니까? 세타. 즉 요각과 요각은 뭐예요? 같은 거죠. 방향만 다를 뿐.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 세타라는 친구가 2m 파이 더하기 삼각형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5세타라는 친구는 2n 파이 더하기인데 문제는 요 5세타의 동경의 위치를 표현할 때 선생님, 네가 동경의 위치를 삼각형으로 표현했는데 이 핑크색 동경의 위치가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니? 네. 왜? 파이만큼 갖다가 삼각형만큼 빽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가 뭐가 쓰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삼각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난 이제 이 두 친구를 뭐 하고 싶은 거지? 당연히 더하고 싶겠죠. 그럼 6세타는 어떤 느낌이 되는 거야? 삼각형은 없어지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지금 2m 더하기 2n이니까 난 지금 뭐야?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럼 나의 느낌은 2k 파이 더하기 파이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그걸 6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세타는 3분의 1 k 파이 더하기 3분의 1 파이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6분의 파이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6분의 파이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걸 골라줘야 되지 않겠니? 자, 그러면 나는 뭐 정리해서 가든 뭐 하든 뭐 큰 문제는 없잖아. 자, 가볼까? 정리해봐. 3분의 1 파이로 묶으면 k 더하기 2분의 1이지. k 값은 누구? 정수죠. 정수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아, 나는 지금 3분의 1이니까 4지 4. 정확하게 4분의 1이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뭐야? 3분의 1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나 나올 수 있어요. k가 0이면 나 나오는데요? 나 k 0이면 나와요. 5분의 파이는 분모의 3의 배수가 아니잖아. 탈락. 탈락? 나는 누구야? 아유, 난 안타깝지만 안 돼요. 왜? k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 때문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2번. 코만 간지러울 뿐이고 분필만 자리 이탈 몇 번 했을 뿐인데. 자, 나의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입니다. 120도인 거는 누구나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호의 길이가 뭐가 된다고? 4파이래. 그럼 네가 L이잖아. L은 R세타라며. 3분의 2파이 곱하기 네가 세타지? 여기 R이 있어줘야 되겠죠. R이 누가 나와줘야 돼? 6 나오시겠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A는 누구 나와? 6. 그럼 그때 넓이는 뭐가 되는 거죠? 2분의 1 R제곱 세타도 되지만 2분의 1 RL도 되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3, 4, 12 파이. 그럼 B는 누구야? 12. 두 개 더하면 답은 18. 자, 오른쪽 그림에 붙일 걸 OAB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습니다. 나와 내가 똑같은 길이래. 점 H는 B에서 수선의 발이라. 잠깐만.
나하고 내가 똑같으면 나의 각은 누구야? 1이라는 거 아까 배웠잖아. 호드법에 의해서. 그러면 나 BOH가 누군데? 그러면 저요. 저의 넓이가 4래요. 나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그럼 너 호 AB의 길이도 L이 아니고 뭐야? R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야, 너 BOH의 삼각형 넓이를 줄게. 근데 네 넓이가 4거든? 근데 너 얘하고 얘만 가지고 표현을 해봐. 잠깐만, 나 두 변과 끼인각 좀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줬어. 그러면 자, 보자. 내가 지금 구해야 될 친구는 이 BOH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누가 필요해? 밑변과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지.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요. 이 삼각형에서 내가 밑변을 네모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네모를 표현해 주세요. 근데 R분의 네모는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코사인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H를 삼각형이라고 표현할게. 그러면 R분의 삼각형은 누가 돼? 사인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네모는 R 코사인 1, 삼각형은 R 사인 1이니까 나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R 제곱 곱하기 사인 1 곱하기 코사인 1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게 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요. 양변에 2를 곱하시게 되면 제가 누구로 가는 거야? 8로 가겠지. 자, 그럼 봐봐. R 제곱이다 라는 친구는 사인 1 곱하기 코사인 1 분의 8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부채꼴의 넓이죠. 부채꼴의 넓이 S라는 친구의 공식은 뭐가 되는 거야?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R제곱 있는데? 세타는 1인데?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얘니까 내가 원하는 건 사인 1 곱하기 코사인 1분의 누가 되겠어? 4. 나는 그럼 누가 되는 거야? 4.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 자, 그러면 원뿔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원뿔 하나 할 때 여러분들 모선은 이걸 모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9고요. 자, 여기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3이 될 때 원뿔의 겉넓이는 전개도가 필요합니다. 자, 적당한 전개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은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찾아가자. 자, 얘들아.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 윗면 원의 둘레와 똑같으니까 6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나의 길이가 6파인데 반지름이 9래. 그럼 나의 중심각 알 수 있지 않겠니? 자, L은 R세타잖아. 6파이는 9 곱하기 세타잖아. 그럼 세타는 뭐가 돼?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난 3분의 2파이입니다. 겉넓이 구해주시겠어요? 여기에 부채꼴과 여기에 원의 넓이 합이 되겠죠. 자, 2분의 1 R L이죠. 맞아요? 2분의 1 R L이죠. 괜히 구했네? 자, 어떻게 돼? 3, 9, 27파이죠. 9파이죠. 맞아요? 27 더하기 9니까 뭐가 돼? 36파이.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부채꼴을 적당하게 만들 겁니다. 요렇게 내 R, L이죠. 여기는 세타라고 얘기할게요. 자, 부채꼴의 둘레는 그러면 2R 더하기 L이라는 친구가 10이 됩니다. 자, 근데 넓이가 최대일 때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의 넓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옳겠죠. 자, 근데 여기 L과 여기 L과 같으니까 정리 좀 해볼까? 2분의 1 R 곱하기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2R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만 봤을 때 우리는 좋아 그러면서 이제 눈을 희번덕대면서 야, 바로 답을 구하자. 뭐 2분의 1이니까 5 마이너스 R이 돼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5R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 어디요? 일로 오세요. 자, 2R 더하기 L은 10이기 때문에 R의 움직임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 R은 0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0보다 커야 되고 또 L 때문에 R이 5가 되는 상황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식에는 꼭 R이라는 친구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친구에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그때 R 값이고, 가만히 있어보자. 너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R이 2분의 5일 때 뭐가 되겠어? 넓이의 최대값을 얘기할 수 있겠지. 내가 원하는 답이 누구야? 5번. 선생님, 점이 나왔어요. 뭐 그래요. 점이 나왔으면 당연히 좌표 평면에서 얘기하는 게 인지상정. 자, 나 원점이고요.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주르르르, 주르르르르. 그래. 나 여기가 6, 마이너스 8이에요. 자, 원점 O와 나 점핀데 이거를 지나가는 동경 OP가 있어.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할 건데, 그 세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누가 해석한다고?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라. 그러면 내가 11지연이 나는 6이고 나는 마8이란다. 부호 살려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요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해석한 게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겠어? 빗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4. 그러면 5 사인 세타요? 마4. 5 코사인 세타요? 마3. 3 탄젠트 세타요? 마4.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1번. 똑같이 단위 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은 단위 원이죠. 단위원과 두 반직선 3분의 1x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3x라는 친구의 교점을 우리 서로 직각인 거 아시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서로 수직이에요. 교점을 PQ라고 얘기를 했어요. A점이 1,0이래. 요점이 A점입니다. AOP의 각이 알파고 AOQ의 각이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다니? 끝났죠? 오해하면 안 돼. 자, 수선의 발 내렸어. 그러면 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사인 알파에 대해서 해석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의 기울기가 누구야? 3분의 1이지. 그러면 나 좀 따와볼래? 야, 응? 네가 100번 양보해서 네가 알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너의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너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일 것이야. 그럼 너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아시 덕분에 10이 되겠지. 그러면 사인 알파는 누가 되겠어? 넌 당연히 루트 10분의 1이 될 것이야. 자, 코사인 베타 값은요? 선생님, 코사인 베타 값이요. 잠깐만. 코사인 베타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 뭔데? 야, 코사인 베타는 베타 값이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아니더냐? 그치?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뭐 하면 돼? 야, 너 90도 몇 번 들어갔어? 한 번 들어갔는데요? 그럼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너 동경H는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인데요.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줘야 되겠지? 아이템 다 썼으니까 알파 그대로 쓰게 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야? 마이너스 10분의 1. 해석합시다. 사인 세타라는 값과 코사인 세타의 값이 음수라면 사인과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부호라는 이제 좀 있어 보이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코사인과 탄젠트의 곱인데 잠깐만요. 탄젠트는 뭐 분의 뭐죠?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잠깐만요. 사인이 무슨 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
그럼 코사인이 무슨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양수. 그러면 코사인만 양수인 친구니까 얼사탄코. 나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존재한다는 거지? 제 4사분면에 존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끝. 자, 사인이 음수인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럼 사인이 음수인데 탄젠트가 음수 나오려면 코사인 세타는 양수. 그럼 코사인, 탄젠트가 둘 다 음수인데 나만 양수니까 나의 세타의 범위는 몇 사분면이지? 4사분면. 근데 주어진 세타의 범위가 여기니까 나의 실질적인 세타는 2분의 3파이 초가 누구 미만? 2파이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나는 4사분면에서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가 나오니까 1번 당연히 음수 나오시겠고 2번도 당연히 음수가 나오실 거야. 자, 근데 3번 보세요. 2분의 세타니까 2분의 1로 나눠버리면 4분의 3파이 초가 2분의 세타는 파이 미만의 각이 나오죠.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의 각입니다. 코사인 값이 2사분면에 존재합니까? 음수 맞지요? 자,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를 갈 거예요. 양변에 2를 곱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3파이 초가 2세타 4파이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3파이와 4파이는 어차피 한 바퀴 돌고 한 번 더 간 거죠. 파이부터 어디까지예요? 2파이까지가 되겠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범위가 되는 건 누가 되는 겁니까? 3, 4, 4분면이 되죠. 3, 4분면은 어떻게 돼? 얼사탄코. 둘 다 음수 나와야 되니까 나도 탈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세타에서 2분의 파이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초가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미만.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탄젠트 값은 얼사탄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또 틀렸네.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3번. 정리 좀 해볼게요.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나 코사인이죠? 다 코사인으로 다 통분하겠습니다. 코사인 분의 나 뭐가 되죠? 코사인 더하기 사인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탄젠트 분의 1이니까 역수에서 사인 분의 코사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S 분의 S 더하기 C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니네 그냥 이 상태에서 곱해볼까? 분모는 분모끼리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나오겠고. 자, 잘 모르겠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제곱의 합체로 가보자. 자, 그러면 S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전개해볼까요?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데 자,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거. 삼각함수는 조금 변화무쌍해서 이 숫자만 봐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공식을 무조건 떠올려야 돼요. 근데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우리는 상쇄돼서 SC분의 2SC라면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 2. 뭘 강조했습니까? 숫자가 내 마음속에 있는 공식으로 간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루트에 자, 길게 쓸게요. 4S의 제곱 마이너스 8SC 더하기 4C 제곱으로 바로 가도 되겠죠. 합친 거예요? 4는 S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4잖아. 그러니까 4S제곱 더하기 4C제곱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나 루트에 4에 S-C의 제곱이니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누구야? 절대값 2에 S-C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의 절대값 2에 S 플러스 C입니다 라고도 바로 갖고 올 수 있겠지. 자, 근데 사인이 코사인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은 양수겠죠. 자, 그럼 나 절대값 그냥 벗겨지고 우리도 양수니까 그냥 벗겨지면 2 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이니까 얘랑 없어지면 마이너스 4 코사인 2번. 선생님, 내가 3, 4분면의 각이래.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7분의 8이래. 자, 그럼 좌표 평면을 그려볼까요? 3, 4분면이니까 이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직각 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그러면 3, 4분면의 각에 대한 세타는 지금 요만큼을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니? 근데 코사인이 뭐야? 마이너스 17분의 8이죠. 그럼 내가 17이라면 내가 누가 된다는 거야? 내가 8이 된다라는 거겠지.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아저씨 덕분에 내가 무슨 값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자, 17의 제곱, 그 다음에 8의 제곱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7 곱하기 17은 누구죠? 77에 49. 그럼 뭐야? 119. 7이니까 뭐가 돼? 289가 되겠죠. 거기서 64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게? 둘둘 5니까. 그럼 이 길이는 누가 나온다는 거지? 15입니다. 선생님, 그 길이가 그래. 이게 솔직히 17은 아니야. 17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5K. 정확한 값 몰라요. 하지만 비율 값은 언제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죠. 자, 근데 보세요. 나는 이 세타에 관한 삼각함수의 값은 요 삼각형에 대해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자, 사인 세타가 누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7분의 15가 되겠죠. 그놈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7 더하기 탄젠트는 뭐예요?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15니까 그 역수는 15분의 뭐예요? 8 더하게 되면 15분의 마이너스 9가 되니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3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는 S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의 1이다 라는 친구가 있으니까 가만히 봤어. 선생님 1 플러스 사인 제곱,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공식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이 모양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 니네 전개 좀 해볼래? 자, 1 플러스 S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뭐 보자마자 1이니까 뭐 의미가 없죠. 그럼 2 더하기 얘인데 이걸 구하라는 거야.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누구니? 그걸 여기서 얘기할게요. 곱셈 공식의 변형 머릿속에 갖고 오세요. 자, 갑니다. 선생님,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은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실 텐데 이걸 전기한 걸 써보게 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SC가 나온다라는 사실. 근데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된다는 사실.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4분의 1이요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나 여기다 4분의 1을 넣게 되면 2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16분의 1이 나오시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16분의 누구? 33. 자, 나는 이제 메인이 2차 방정식. 주인공이 누구예요? X예요. 근데 그 두 군이 코사인 더하기 사인과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라면 당연히 나는 뭘 생각해줘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 군의 합은 뭐가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코사인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제곱의 합차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누구예요? 2분의 a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누굴 구해달라는 거야? a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잠깐만요. 뭡니까? 아니, 내 마음속에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입니다 라는 친구가 있다면 S의 제곱은 1-C제곱 아니겠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난 코사인이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 16분의 1이죠. 2 곱하니까 8분의 1이죠. 마이너스 8분의 7. 그럼 내가 누구야? 마이너스 8분의 7. 그러면 4 곱하면 4a는 마7. a는 누가 돼? 마이너스 4분의 7.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이야. 자,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고 S 곱하기 C가 8분의 A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걸 알았을 때 탄젠트와 그놈의 역수를 근으로 갖고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이걸 갖고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뭡니까? 끝났어. 자, 이렇게 해볼까요? 3에다가 중괄호를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에 x 더하기 1 가로 닫고는 0. 끝났죠. 자, 방정식 구하세요.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네. 탄젠트가 누구 분의 누구지? 코사인 분의 사인. 아, 그럼 내가 원하는 핑크색은 C분의 S 더하기 S분의 C니까 통분하면 SC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SC분의 1은 뭐가 돼? 내가 구한 친구의 역수. 그럼 내가 원하는 친구는 선생님 3x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24x 더하기 3은 0이에요. 그러면 나 뭐 해야 돼? a 값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값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하긴요? 여기로 오세요. s 더하기 c가 2분의 1이죠. 자, 내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알 때는 편안하게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양변 제곱을 통해서. 자, 우리 제곱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 우리 제곱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는 4분의 1인데 제가 누구라고요? 1이요. 제가 1이니까 저 넘어가 주세요. 나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누가? 2SC가. 그럼 SC가 누구야?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그럼 A가 누구야? 마이너스 3인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을 들이밀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들이밀면 어떻게 돼? 3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이죠. 그러면 3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3은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인 부채꼴 AOB에서 부채꼴이 누구야? 저요. 근데 현 AB로 둘러싸인 요 활꼴 요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부채꼴은 일단 넓이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러면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겠니? 자, 그럼 3분의 36파이니까 나는 누구야? 12파이에서 빼면 돼.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선생님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뭐가 나와요? 3분의 파이가 나오겠지. 여기 길이가 6이에요. 그럼 내가 60도? 그리고 여기 직각? 그럼 여기 30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3 루트 3. 아, 그러면 요 밑변 길이가 6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 2분의 1 곱하기 6 루트 3 곱하기 3을 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우리 계산해 봅시다. 나는 9 루트 3이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12 빼기 9 루트 3.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 4분면의 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일반 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3, 4분면이라고 180초가 270도 미만이라는 각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자, 근데 얘는 솔직히 각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 하나 그려주시고요. 제가 3, 4분면인데 저의 동경이 3, 4분면에 위치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각을 요만큼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하지만 나의 해석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요 원점에 대한 각에 대해서 해석하면 끝나거든요. 자, 사인 세타가 누구라고? 5분의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탄젠트도 다 같이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5 코사인 세타요? 코사인이 누구죠? 마이너스 5분의 4예요. 그러면 나 마이너스 4인데 탄젠트 세타는 누구야? 4분의 3이지. 거기다 8 더하기 6이네. 그럼 우리의 값은 누구예요? 2. 자, 볼게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니까 나는 양수, 나는 음수.
자, 근데 문제는 구해주세요. 누굴 구해주세요? S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 아, 느낌 왔어. S의 세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제곱은 S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제곱 더하기 3SC의 S 마이너스 C라고 쓰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곱은 아는데 차를 모르니까 차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사인 빼기 코사인 값을 A라고 얘기하고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양변제곱으로 좀 가볼까요? 자, 우리 양변제곱 하시게 되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SC가 A의 제곱이셔. 맞으시죠? 자, 나는 1이야. 나는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3이잖아. 자,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사인은 양수인데 음수를 뺐으니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3. 아하. 자, 사인 빼기 코사인이 루트 2분의 3이기 때문에 여기 와 보실까요? 2분의 3에 루트 취한 친구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3SC니까 그럼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루트 2분의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요 친구는 너 두 번 곱하면 2분의 3이잖아? 그럼 2분의 3에다가 2 곱하면 나 누구야? 4분의 6 곱하기 루트 2분의 3이죠. 우리 빼봐. 그럼 뭐 나와? 4분의 3 곱하기 루트 2분의 3이죠. 그러면 나의 값은 4분의 3 곱하기 루트 2분의 3. 뭐 유리화는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유리합시다. 루트 2, 루트 2를 곱하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어? 8분의죠. 루트 2 곱하면 누구예요? 3루트 6. 센세, 자 여기 보세요. S 더하기 C가 3분의 1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S 곱하기 코사인은 먼저 좀 뽑아낼 수 있겠죠. 자, 양변제곱 해주게 되면 S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의 C가 9분의 1이시고 너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9분의 8이실 거고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뭐야?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사실은 미리 좀 뽑아낼 수 있겠지.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네 아직은. 자, 그럼 내가 C예요.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C분의 1 곱하기 C분의 S 더하기 S제곱분의 C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내용물 통분부터 좀 하고 갈까요? 어떻게 되겠어? CS의 제곱분의 나 S의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나 곱하면 아유, 뭐의 세제곱이지? 제곱이죠. 아, 끝났네요. 가보십시다. SC의 전체 제곱분의 자, S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SC의 S 플러스 C입니다. 라고 바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볼까요? SC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제곱합시다. 81분의 16분의 S 플러스 C가 누구죠? 3분의 1의 세제곱. 27분의 1 마이너스 SC가 마이너스 9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4. 그러면 이거 플러스 9분의 4지. 그럼 27분의 12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볼까? 야, 81분의 16분의 자, 우리 여기다가 누구만 곱하면 돼요? 3만 곱하면 되죠. 81분의 39.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누구예요? 16분의 39. 6-8번은 각변환으로 풀어버릴게. 잘 따라와야 돼. 각변환. 중요한 친구 잊지 않으셨겠죠? 각변환. 제발 배운 건 잊지 말아주세요. 자, 보기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은 거. 자, 90도 몇 번 들어갔어요? 2번. 그러면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으로 가겠죠.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 그러면 마이너스 붙고 세타. 즉 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은 친구를 찾을 겁니다. 기억 봅시다. 사인, 코사인, 사인 90도 몇 번 들어갔어요? 3번 들어갔죠. 그럼 사인은 어디로 갑니까? 코사인.
자,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니까 뺐겠죠.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얼사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럼 기억은 참. 자, 니은 가봅시다. 2파이죠. 맞아요? 각변환으로 가볼게요. 90도가 몇 번 들어갔어요? 4번. 그럼 코사인 그대로 가겠죠. 자, 2파이 백이니까 난 몇 사분면이야? 4, 4분면. 얼사탄코 어머나 난 양수라서 탈락. 자, 2분의 3파이 보정하자 탈락.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가봅시다. 90도 몇 번 들어갔어요? 2번. 그럼 코사인으로 가겠죠? 자, 파이 플러스니까 동경위치는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 얼사탄 마이너스 세타 리을 참.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뭐야? 가라. 분모부터 가봅시다. 선생님, 사인 90도 몇 번 들어갔죠? 한 번 뺐겠죠? 1, 4분면. 그럼 나는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자, 코사인 90도 몇 번 들어갔어요? 3번. 그럼 사인으로 가야 되겠죠? 사인이고 동경위치가 몇 사분면이니까 4, 4분면. 얼사탄코 플러스니까 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갑시다. 자, 탄젠트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2분의 3파이 3번 들어갔으니까 역수로 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탄젠트 일단 밑에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라. 자, 2분의 3파이 백이니까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이죠? 얼사탄 플러스 유지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그냥 못 쓰니까 나는요 바꿔줄게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통분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S 더하기 SC 분의 S의 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C가 나오겠네요. 되겠니? 자,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누구라고요? 1. 자, 그러면 C 더하기 1, C 더하기 1 있으니까 약분하면 난 뭐만 남아요? S분의 1. 내가 원하는 답은 누구라는 거야? 사인 세타분의 1. 제곱이 있다고 쫄지 마세요. 제곱을 나중에 해드리면 되잖아요. 자, 90도 한번 들어가고 2, 4분면 확인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건 이제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제곱이니까 제가 누구예요?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저는요, 탄젠트 90도 한 번 들어가고 1, 4분면이니까 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에요.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쵸?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보자. 선생님. 저는 동경위치가 몇 사분면입니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니까 3, 4분면이죠. 탄젠트 90도 3번 들어갔으니까 역수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탄젠트 세타분의 1 분의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의 제곱은 나중에 계산해 주세요. 자, 90도 3번 들어가고 동경위치가 몇 사분면이죠? 4, 4분면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코사인인데 얼사탄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몇 번? 2번. 그러면 난 누구야?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지. 근데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실질적으로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치면 얘들아 봐봐요. 자,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내가 올라올 때는 내가 어떻게 올라와요? 내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상할 거 없습니다. 약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약분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약분하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즉 남는 친구가 누구야? 2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